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꾸준히 물어보셨던 제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하나로 압축을 하자면 왜 공부하세요? 무슨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세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오늘 정리해서 조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공부하세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수의사가 되셨는데 왜 공부하세요? 라는 질문이겠죠. 제 답변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제가 수의사니까 수의학 공부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르셨나요? 아니? 아니라면 아니죠. 저는 항상 수의사니까 수의학 공부를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위기가 학생이면 시험을 위한 공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공부, 취업을 위한 취업 공부, 아니면 이직이나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 어쨌든 그 시험을 쳐서 어떤 관문을 통과하려는 공부만 하고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셨고 목표를 다 이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제가 공부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수의사가 아니라 그냥 학생인 줄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시험 공부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시험은요, 수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수의사 국가고시였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인 시험을 친 적은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교과서도 참 많이 봐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 배우긴 했지만 6년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양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100% 남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천재겠죠. 기본적인 내용을 잊지 않는 것도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분야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워낙 방대한 양이고 정말 중요한 기초라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사실 봐도 내가 확실히 안다는 기분이 들지 않고 봐도 조금 끝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봤던 내용을 올해 또 보고 올해 본 내용을 또 내년에 또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최신 논문이나 그때그때 또 진료할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최신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논문들은 빠뜨리지 않고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는 것 같네요. 학교에서 배울 때 쓰던 그 교과서 말고도 필요한 텍스트북은 언제든지 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시험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달달달 외우는 공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주제를 제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기분이 사실 들 때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즘 많이 오는 케이스, 최근에 내가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에 대한 관련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파기도 합니다. 제 요즘 관심 분야는 신경계 쪽이고요. 그래서 신경계, 특히 동물병원에 자주 오는 강아지 경련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공부들이 있어요. 수의학에서는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사실 어느 진료를 하더라도 좀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교과서를 펴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평일에는 제가 7시에 진료를 마치고 밥 먹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7시 반, 8시가 되고 그때부터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합니다. 평일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요. 주말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약속이 있거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빼먹기도 합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정리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영상을 올릴 때 노트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대학교 전공 서적이 얼마나 두꺼운데 저걸 언제 다 정리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책 한 권을 절대 다 정리하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교 진도에 따라서 한 권을 통째로 다 끝내야 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특정 토픽만 뽑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토픽에 대한 노트 정리를 하루 정도에 하는 편입니다. 마감 분량과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들 학생이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하실 텐데 제 공부 방법이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시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제목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인 하나의 노트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아이패드에 필기하는 영상도 올리고 종이노트에 필기하는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언제 종이노트에 필기하고 언제 아이패드에 필기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올려주시는데요. 사실 요즘은 종이노트에 필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종이노트에 필기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저는 100%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손으로 쓰고 싶을 때는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애플 펜슬로 쓰고 있고요. 그 외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정리할 때는 조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내용, 다시 여러 번 들춰봐야 되는 내용들은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 프로토콜이라든지 약물 용량이라든지 수액의 용법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찾아보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아이패드 등에 이제 손으로 직접 쓰면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공부를 할 때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눈으로 볼 때 머리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음성을 들을 때 머리에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쓸 때 머리에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손으로 쓰면서 머리에 집어넣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지금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직접 손으로 쓰면서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아이패드에 노트 필기하는 것들은 종종 들춰보기도 하지만 들춰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훑어보는 공부는 잘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잘 안 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또 손으로 쓰는 공부를 하면 머리에 안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베껴 쓰기만 하고 머리로 생각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꼭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러 가시기 전에 광고 한 편 보고 가실게요.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 공부한 파일들을 담아놓는 USB고요. 샌디스크에서 나왔고 128GB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USB 3.0 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밀면 핸드폰에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처음 동물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거고요. 항상 이 키티를 달고 다니는데 이 키티는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시고 그 술집에 들어온 잡상인 있잖아요. 그분한테 5,000원인가 주고 사셨대요. 특징은 밑에 이렇게 누르면 오색 찬란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USB랑 선물 받은 키티 열쇠고리를 좀 조잡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들이 쭉 있고요. 원래 제 동물병원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 땡땡동물병원으로 바꿨어요. 땡땡동물병원 류한빈 이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읽을거리라는 폴더에는 논문이나 읽을거리들, 자료들을 모아놓고요. 진료에는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 소견서, 환자 목록도 역시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서 쓰는 폴더들이고요. 공부한 내용들은 내과, 안과, 영상외과, 임상병리라는 요 폴더들의 과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안과인데요. 각막 궤양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통 파워포인트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료하다가 그거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어떤 약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사진 자료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자료들은 뭐 책에서 스캔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인데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구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런 사진들을 잘 쓰고 있고 또 표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조금 한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캣이라는 고양이 질병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들을 또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치과, 고양이 피부과, 고양이 소화기내과, 고양이 비뇨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파워포인트 템플릿 디자인은 항상 비슷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보시면 목판이라고 기본 디자인에 있어요. 색깔은 4가지인데 빨간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빨간색을 주로 쓰고 있고요. 요즘은 천체 이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이 조금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제일 예뻐서 이것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뭐 워낙 자주 보여드려서 아실 것 같지만 굿노트에 거의 다 내용이 들어있고요. 카테고리는 플래너, 그리고 수의학, 유튜브, 제가 개인적으로 노트 쓰는 거 이렇게 4가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공부한 건 보통 수의학의 노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역시 표지는 뭐 그날그날 기분 따라서 하고요. 노트는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에 정리한 거는 나중에 찾아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서 사실 정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